네,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에 있습니다. 홍석근입니다. 먼저 이 발제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학당 학생 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필요성 이런 얘기들은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다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제 경기도의 상황을 중심으로 조금 현실과 앞으로의 어떤 개선점,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18조 5천억 원이 대략 이제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강민정 의원실에서 2020년도에 학당 학생 수 2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예산이 드나 추계해 봤더니 13조 원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설이 중요한가, 이제 그 교육 여건이 중요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우선순위가 원래 시설보다는 교육 여건이 아니어야 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당 학생 수는 결국에는 이제 공간하고 인력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미스매칭,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 부분은 학부모들의 어떤 학구열 또는 이제 직장 또는 이제 삶의 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신도시라든지 도심 지역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고 그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안에서도 그 안에 이제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선호하는 지역과 선호하지 않는 지역, 교통이 편한 지역과 교통이 편하지 않은 지역, 이렇게 이 열악한 환경과 열악하지 않은 환경이 분명히 이제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경기도의 상황으로 좀 더 포커싱을 맞춰보면은 경기도는 일단은 1,300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31개 시군구가 있고 이 안에 이제 25개 지역교육청이 있는데 전국의 학생 수의 4분의 1, 교원 수의 5분의 1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민석 의원실에서 28명 이상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을 이제 조사를 했을 때 4만 개 이상이 이제 해당되는데 그 중에 경기도는 1만 7천 개 이상이고 대부분 어떤 경기도에 몰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고양, 용인, 수원과 같이 특례시, 창원도 이제 특례시에 포함되는데 이런 특례시만한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동탄 신도시의 인원도 급격하게 늘어나서 조만간에 이제 뭐 성남이나 이런 동탄 같은 데도 특례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측도 있고요. 한 8개 이상의 도시가 거의 이제 100만에 육박하는 80만 이상이 넘는 그런 도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와는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지금 학급당 인원수와 관련된 그 자료가 제 발제문에 2020년 자료와 2021년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 자료만 보더라도 학급당 인원수 평균 기준이 다른 시도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1등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24명 내외고요. 중학교를 기준으로 28명 내외인데 이것도 이제 제가 평균의 함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경기도 이제 31개 시군구에서 좀 열악한 외곽 지역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신도시가 많은 중심 지역 이걸 평균을 냈기 때문에 이 정도지 신도시끼리만 평균을 낸다 그러면은 거의 30명에 육박하거나 30명을 넘는 곳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이 부분도 이제 인식할 필요가 있고 학급당 학생 수 1명이 한 명이 그렇게 큰 차이인가 실제로 1명, 2명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이건 앞서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장 경험, 교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1명, 2명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의 차이는 결국에는 그 교실 환경의 차이로만 이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작년에 그 중입배정과 관련된 토론회를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이 입학과 관련된 배정과 관련된 불만들이 굉장히 많고 신도시에서는 결국에는 1시간이 넘게 대중교통 3-4번을 이용해서 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 이 환경들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어떤 그 항의나 시위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늘어나고 있는 신도시에서 쪼개기 분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아파트로 쪼개기 분양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학교에 배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분양할 때는 저기 다른 학교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선 나중에는 슬그머니 말을 바꾸고 학부모들이 결국에는 교육청에 항의하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이걸 어쩔 수 없어서 수용을 해줄 수밖에 없는 환경. 근데 수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기존 원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환경들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현실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전국에서 인구가 몰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세종하고 경기도만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 아까 이제 세종에서도 학급당 1학년 같은 경우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노력을 한다라고 했고 강원이랑 서울이랑 울산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네 군데 시도에서 이 1학년 학급당 인원수 20명을 맞추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이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을 표하고요. 근데 경기도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9년도서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를 시작할 때 혁신학교에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이 기준으로 해서 혁신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전국에서 먼저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정책을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혁신학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나중에는 25명이 아니라 N-2,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 2명을 감하는 정책으로 지금까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계자분들도 지금 나와 계신데 굉장히 고충이 많습니다. 또 지역마다 신도시가 늘어나는 지역은 정확하게 N-2를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교육부에서 학급당 학생 수 28명을 기준으로 하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기준만 제시를 했지 뭐 별도의 정원을 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정원에 대한 문제, 교원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 이제 복합되어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뭐 최근에 교육부에서는 모듈러 교실이 마치 엄청난 대안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모듈러 교실 자체가 검증되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불만족스러워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운동장에다가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설치를 했을 때 결국에는 학생들의 복지나 인권에 대한 문제랑 결부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비좁은 운동장에 이런 것들을 때려 넣었을 때 과연 이게 이 수용 소지 이게 교육의 현장인가 이런 불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교실이 근본적인 대안인 것처럼 홍보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좀 생각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들어가서 저는 이제 대안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여론에서는 사교육과 공교육을 비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원격 수업에서 교사들의 원격 수업이 한계가 있다,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1타 강사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1타 강사들은 스텝들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30에서 50명 정도가 붙어서 촬영 스텝이라든지 교육과정, 기출문제 스텝 이런 사람들이 다 붙어서 이 1타 강사 한 명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공교육의 현실은 전혀 그런 개념이 있지도 않고 더군다나 학급당 학생 수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30명이 넘는 게 다반사고 심지어는 40명이 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일제식 수업이 아닌 소통형 수업이 가능할까? 참여형 수업이 가능할까? 불가능한 일이고 사교육과 비교를 한다면 사교육과 같은 여건, 적어도 유사한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악화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그런 학생 수와 교원 수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방재정교부급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뭐 그 지방재정교부급법에 대한 논란 이걸 뺏어서 고등교육을 투자하자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반대를 하고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뺏어서 주는 것은 가장 질 낮은 정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아파트의 쪼개기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횡행하고 있고 이게 교육청 차원에선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라든지 교육부에서 교육청에게 일정 부분 권한을 주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고 중장기적인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는 것을 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이탄희 의원실에서 그 아까 얘기 나왔던 법안이 됐을 때 결국에는 적정 규모라는 애매한 문구로 될 수밖에 없는 여건, 뭐 여기 교육부 관계자도 나왔는데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30명, 40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25명은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라도 지금 현재는 필요하다. 특히 경기도 차원에서는 그런 상황이 절실하다. 이 내용을 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이게 분산에 대한 문제인데
수도권이나 도심 지역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선호하는 현상들, 이제 교통편이 좋고 삶의 질이 좋은 신도시 이런 걸 선호하는 현상들이 있는데 실제로 학기 중에 뭐 아토피라든지 너무 이제 이 학생들이 여기 삶의 질이 낮아지고 경쟁에 지치고 이런 학생들이 생각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그래서 학부모 중에 일부는 이 전학이라든지 농어촌 전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알아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농촌 유학 학기 이런 것들을 좀 법제화를 해서 도심 지역에 있는 그 학생들도 농어촌하고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정규 학기를 인정하는 이런 개념들을 좀 활성화하는 개념을 하나 도입했으면 좋겠다. 법제화했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랑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심 속 내에서도 선호하는 학교와 선호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교통편입니다. 거기는 대중교통을 한두 번 갈아탔을 때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불안해서 유연근무제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학교를 선호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처럼 도심 속에 있는 학교도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우리가 스쿨버스 하면은 농어촌 학교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도심 속 학교도 스쿨버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분산 효과가 충분하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은 일정 부분은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의무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모듈러 교실은 이 학당 학생 수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근본적인 대안인 것처럼 홍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근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